고대 이집트의 한 왕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파라오의 칙령에 수많은 관리들이 처벌되었습니다. 관리가 된 자로서 감히 세금을 중간에 가로채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자의 코를 베고 실내로 유배시켜라. 가죽을 빼돌린 죄로 100대의 매와 몸 5군데에 상처를 내고 착복한 가죽은 모두 몰수하라. 고위 공직자라도 부패한 자는 어김없이 처벌되었습니다. 이놈들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짓을 해? 너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공무원 안 할 건데요. 농부나 하죠 뭐. 너희 농부가 어떻게 사는지나 알고서 하는 말이야? 농부는 말이다. 밭을 경작하려고 애를 쓰지.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뱀들이 다 먹어치우고 말지. 아무리 기다려도 싹은 나지 않아. 그런데 어느덧 세금 징수원이 강둑에 배를 대고 오는 거지. 몽둥이로 무장한 경호원과 공봉으로 무장한 누비아인을 데리고 말이야. 농부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지. 그 다음은 농부를 결박해서 우물에 거꾸로 내던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내도 결박하고 자식은 고랑을 채워. 이 이야기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 교과서에 실제로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 국민들은 농사를 할 뿐 아니라 농한기에는 전투에도 참여하고 수로도 파고 토목 공사장에서도 일하는 그야말로 이집트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처럼 세금 징수원은 세금을 체납한 국민을 현장에서 매질하고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은 국가의 부를 생산하는 근간이었지만 그들이 생산한 부의 대부분은 상류층의 차지였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잉여를 세금으로 거두어 군대와 관리에게 임금을 주어 정부와 군대를 운영하였고 나일강의 범람을 연구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의 첫 파라오 메네스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체계였습니다. 이런 이집트에서도 평민 출신 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레맵은 아문신의 신탁을 받고 이전 파라오 아이의 딸이자 전전전 왕의 왕비의 여동생인 무트노지메트와 혼인하고 파라오가 됩니다. 그러나 이전왕 아이는 낙트민을 후계자로 지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호레맵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파라오가 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호레맵과 이전왕 아이는 함께 전전왕이었던 투탕카멘을 섬긴 신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투탕카멘의 스승이자 신관이었고 호레맵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신 투탕카멘은 1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채 어른이 되기 전 18살의 나이에 말라리아로 사망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신관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스승이자 귀족 혈통의 신관인 아이에게 호레맵은 밀렸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들의 생존이 신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세금은 신을 기쁘게 할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추측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라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신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령관까지 지낸 군사 실력자인 호레맵이지만 파라오가 되려는 아이를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아이도 나이는 어쩔 수 없어 왕이 되고 4년 후 죽습니다. 그리고 호레맵이 왕과 혈통의 공주와 결혼하여 정당성을 얻어 파라오가 됩니다. 선대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 부정부패가 만연해졌다. 가난한 이들은 모두 착취당하고 이집트에는 사기와 부정직이 판치게 되었다. 나는 법과 질서를 지켜내는 자, 이집트의 진정한 정의를 가져다 주겠다.
호레맵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 재판소를 정비해 백성들이 좀 더 쉽게 법에 호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호레맵은 다양한 신을 섬겨서 어느 한 신간에게 힘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나는 투탕카멘 전하를 모시며 수많은 적을 평정했고 국가 통치에 큰 공을 세웠네. 아이왕 때 역시 헌신했지.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활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파라오가 되고 보니 나라가 아주 참혹한 상태였네. 왕조 국가에서 신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파라오가 모자라면 한계가 있어. 자네 아버지는 군사사령관으로서 나를 밀어주셨고 덕분에 내가 파라오가 되어 뜻을 펼칠 수 있었네. 이제 그의 아들인 그대가 파라오가 되어 국가와 내 가족을 보살펴주게. 그렇게 해서 북의 목에 모두 평민인 람세스 1세가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람세스 가문은 호레맵을 숭상했고 그가 닦아둔 기반 위에서 이집트 역사의 황금기를 엽니다. 그러나 람세스 1세의 손자 람세스 2세가 종교정치를 행하여 또다시 신간계급이 강해집니다. 신간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람세스 3세에 이르러 관리와 신간계급이 8만이 넘게 되면서 조세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친딸과 결혼까지 해가며 왕실의 부를 자기 가문 차지로 하고 싶어 했지만 이후 이집트 왕조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왕조의 재상 프레메메브는 5명의 노비를 선물 받은 후 무덤 공사 감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 파네부를 공사 감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파네부는 결국 세티 2세의 무덤을 도굴합니다. 관료는 치유 불가능하게 부패해서 세금이 줄줄 새어나갔고 국민들의 삶은 붕괴합니다. 신도 혼인도 화려한 건축물도 이집트 왕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 이집트는 분열되었고 이후 페르시아에 완전히 복속됩니다.